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모두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요. 하지만 부땡 선거에 대한 불안함, 의혹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도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주요 격전지에서 수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인데요. 민주당이 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이든이나 낸시 펠로시 같은 인간들이 그래도 무조건 민주당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게 여간 수상쩍은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닌데요. 수많은 미국 내 우파 세력이 중간 선거에서의 땡땡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비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격전지를 중심으로 수천 명의 공화당 선거 참관인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부땡 선거 감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자 미국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쓰고 좌파 맘대로 선관위라고 읽으면 되는 그 조직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는 대규모 투표 참관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공화당의 부정선거 신고 접수 창구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화당 선거 참관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스윙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부땡 선거 소송에 휘말렸던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공화당 투표 참관인 지원자가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공화당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인데 메멧 오즈 후보와 멍청이 존 패터먼이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어 특히 부땡 선거 방지가 중요한 곳입니다. 미시간주에서는 보수단체 중심으로 부땡 선거를 색출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자원봉사대를 모집하고 우리는 10배로 감시하고 있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2020년 대선에서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투표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파 중심의 선거 참관인들이 급증하다 다급해진 것은 부정을 일삼았을지도 모르는 각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는 위스콘신과 애리조나주 선관위 측은 기존에 계속 봉사해오던 투표 참관인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득세에 밀려 이번에는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지역 공화당이 법 허용 범위를 훨씬 넘어서 위법적이고도 월권적인 투표 감시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투표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불법적이거나 월권적인 투표 감시 행위를 교육받고 투표소에 실행에 옮긴다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맘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주주의 지키려는 공화당 지지자들 마치 선거를 회방 놓으려는 세력으로 벌써부터 어이없게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도 만약 공화당 참관인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투표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흠집을 남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는데요. 자기네 맘대로 가정하고 자기네 맘대로 우려합니까? 망해가는 미국 경제나 우려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반면에 공화당은 참관인들의 부정감시로 오히려 투표 이후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인데요. 이게 정답이겠죠. 한편 연방선거협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간선거 투표소 업무자원봉사자는 6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들 업무자원봉사자와 달리 각 정당 투표 참관인은 정당이나 관련 단체 별도 교육이 이루어지며 각 투표소에 배치돼 선거 업무를 감시하는 겁니다. 공화당 투표 참관인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미래가 달렸다는 책임감을 갖고 두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단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귀 쫑긋해서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척 슈머 원내대표가 바이든에게 이번 선거에서 상원 선출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조지아 경선에서 민주당이 내리막길이라고 속삭이듯 말한 게 마이크에 다 잡혔습니다. 조지아 유권자들이 허셜 워커를 선택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충격을 받은 듯하게 바이든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척 슈머는 펜실베니아 상원 후보인 존 패터먼의 열악한 상황을 언급하며 토론에서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을 때 바이든이
손가락을 교차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렇듯 공화당은 여러 스윙 스테이트 레이스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요. 조지아 외에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등에서 상원 선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단은 좀 통쾌해서는 안 되지만 왠지 통쾌한 뉴스인데요.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할매, 이 할매의 남편 폴 펠로시가 오늘 새벽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펠로시 의장 대변인 드류 한밀은 이날 오전 괴한이 펠로시 의장 자택을 침입해 펠로시 남편을 공격했다. 범인은 현재 체포됐고 공격의 이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남성은 무려 망치로 펠로시 남편을 마구 때렸고 집안에 침입해 낸시 어딨어? 낸시 어딨어? 하고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용의자의 이름은 데이비드 파페로 42세의 남성입니다. 이 용의자는 살인미수, 1급 폭행, 노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조사 결과는 목표는 낸시였고 이 남자는 낸시 펠로시를 망치로 때려 죽이려고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용의자는 페북에 코땡19 백신, 2020년 1월 6일 의회 사퇴 등에 대해서 불만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건 발생 당시 펠로시는 자택에 머물지 않았다는데요. 끔찍한 일은 다행히 당하지는 않았고 낸시는 참 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망치에 맞은 불쌍한 남편 폴 펠로시는 82세로 부인 덕분에 음주운전은 무사히 벗어났지만 대신 망치에 맞아 실려가는 불행을 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부상이 심해서 뇌수술까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코땡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 유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음모론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상원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리처드 버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코땡 바이러스가 문제의 실험실에서 배양되던 사스코브2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유출되며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국제기관, 연구자들이 코땡의 기원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버 의원은 여전히 코땡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추가 정보를 밝혀내기 위해 국제적 노력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오픈소스 정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 CIA가 코땡이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최종 보고를 바이든에게 전달한 이후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코땡 기원설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바이든 정부와 좌파들의 생각이고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로 의회를 장악하면 이 문제를 꼭 다시 재조사할 것이고 대선으로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무조건 중국의 만행을 밝혀내 경제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막가파로 지금 미국이 바이든 정권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은 틈을 타서 아예 미국을 망해버리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듯한데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해야 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말 선거 승리밖에 답이 없습니다. 참관인들, 유권자들, 한국의 구독자 여러분처럼 심적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는 분들 모두 기도하고 합심해서 이번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슈 1사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